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그 무죄 선고 참 어이가 없지만 1% 확률로 우리법 연구의 역적 판사들이 유죄를 무죄로 뒤집어 엎어버린 대형 사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역사 속에 분명히 길이 남을 그런 정말 대형 사건이 터진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 좌우 성향을 떠나서 정상적으로 법치주의가 그나마 양심이 있다면 대법원 판결 때 유죄가 날 것으로 기대도 하고 그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재명이라는 놈이 제가 영상을 뭐 보여줄 수는 없지만 아이씨 이게 입모양만 봐도 보여요. 욕을 하더라고. 대장동 때 그놈이 그냥 폭행하는 것도 제가 짤 영상으로 편집해갖고 보여드렸죠. 그냥 걔는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고 뭐 찢 이런 거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욕도 아니겠죠. 누가 뭐라 했다고 아이씨 씨까지 나오고 이씨 뭘 이렇게 하고 다시 하죠.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이 2심 재판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장동에서 불거진 게 이제 백현동인데, 이거는 이제 그 경기도지사 그 경선 때 이낙연이가 이제 백현동 이 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죠. 너무나 터무니없이 4단계를 훌쩍 인허가를 뛰어넘어서 엄청난 이익을 남겨먹은 이 대형 토착비리죠. 토착비리.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따지면 1.7% 정도의 확률로 유죄를 무죄로 뒤집어 엎은 재판부가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죠. 최강욱을 벌금형으로 만들어 놓고, 물론 최강욱이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만 원인가 벌금형 받고 다른 그 조국의 사무소 위조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최강욱이가 의원직이 박탈이 됐는데, 아무튼 보시면 최강욱 벌금형, 그리고 손진성 검사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한 그 형사 6부 그 재판부가 이번 항소심 2심의 이재명을 무죄로 1.7% 확률로 정말 1%의 확률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안면몰수하고 그런 짓거리를 했는데, 고발사주 아시죠? 고발사주 손중선 검사 징역 1년을 2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재판부가 바로 이번에 이재명이를 똑같죠? 1심 징역형을 2심 무죄로 안면몰수하고 뒤집어버린 그 재판부예요. 우리법 연구에. 근데 중요한 건 뭐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지만, 얘네들이 우리법 연구회에서 이 판결을 내렸을 때 어떠한 뭐 근거를 제시하고 이러하니까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틀렸다, 이렇게 법에 의해서 이재명이를 무죄를 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못했다라는 게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판결문에 설명 자료를 안 낸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설명 자료를 안 내는 이유가 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얘네들이 꼼수를 부린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이가 1심에 뭐 김문기를 몰랐다, 사진이 조작됐다, 백현동에 뭐 발언이 이런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1심 판단이 이것 때문에 틀려졌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무죄를 줄 거라는 그런 판결문 자체의 설명 자료를 우리는 안 낼 거야 라고 이미 공표를 했고,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오죠. 예, 법조인들 상식이 있는, 그러니까 뭐 몇 프로 되지도 않는 뭐 한 2, 3%밖에 안 되는 소수의 우리법 연구의 애들이 중요한 판결 때마다 포진이 돼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재명 지금 항소심 무죄 판결이 왜 제2의 권순일 판결과 똑같냐? 이게 뭐 조작이 아니죠. 네, 조작이 아니죠. 1심 재판부는 무슨 뭐 눈이 없고 귀가 없어서 1년 징역형의 유죄를 때렸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서 이재명과 그의 아이들, 공범들은 정진상을 비롯한 이런 애들은 지금 5년형부터 징역형을 받고 형을 살고 있어요. 자, 제2의 권순일 판결이라, 이거 권순일도 55클럽에 들어가 있죠. 이게 비도덕적이고 상식이 없는 놈이기 때문에 이런 놈들이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AI를 돌려가지고 지금 이재명 2심 재판에 이해할 수 없는 그 기록을 집어넣고 보니까
싹 다 유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사들을 AI 판사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공정하지. 사건의 수사 기록을 넣어가지고 좌파냐 우파냐 성향 따지지 않고 바로 AI가 그 수사 기록 그대로를 갖다가 판결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공정한 거야. 사람이 뭐 공정한 부분이 있고 AI가 또 공정한 부분이 있듯이 이번에 이재명 재판의 그 기록들을 AI로 유료 버전으로 집어넣었더니 싹 다 유죄가 나왔대. 아니 AI가 뭐 한다고 거짓말을 치겠습니까? 사람이니까 성향대로 또 나의 그 비전을 위해서 안면 몰수하고 이렇게 우리법 연구회 애들처럼 어떤 목적을 갖고 설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우리법 연구회 이 판결 자체를 보면은 죄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쉽게 얘기하면 북한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처럼 계급을 따진다든지 직분을 따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힘없는 국민들은 인위적으로 인간의 성향과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돈 많은 놈, 지위가 있는 놈은 수갑을 안 찰 수도 있고 무죄를 줄 수도 있고,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갈 수 있고 수갑을 찰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AI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을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만 유죄냐 무죄냐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재명에 대한 이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서 AI는 싹 다 유죄로 판결을 한 겁니다. 이재명이에게 무죄를 선고한 실제 상황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부장판사는 2020년, 그러니까 권순일이가 유죄를 무죄로 지금처럼 뒤집어 엎었던 당시 권순일 대법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 판결 논리를 근거로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7%의 확률로 무죄를 준 거예요. 우리법 연구회의 역적 판사들이. 자, 권순일이 주도했던 판결을 무죄 근거로 둔 서울고법,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아닌 의견 표명이다. 이거는 완전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왜냐하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판시를 들고 참고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정의로운 판결은 내팽개치고 이렇게 이재명이를 전폭적으로 그냥 안면 몰수하고 무죄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사례만 찾은 거야. 우리법 연구회, 권순일이다 이런 그런 애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만 찾아가지고, 비슷한 사례를 찾아가지고 찾았던 게 이거예요. 권순일이 주도했던 판결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는 겁니다. 이번 이재명의 이해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그래서 이번 항소심 재판도 5년 전 권순일 전 대법관이 주도한 판례, 이거를 근거로 이재명의 국토부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이거는 명백히 사실 적시에 의한 범죄를 갖다가 의견 표명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서 이야기를 했죠. 자, 국민 모두가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는 이재명의 말을 다 들었죠. 과거에 다 이재명의 발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재판에 나온 수십 명의 증인은 이재명 말과 달리 국토부 공무원의 협박은 없었다. 일관되게 증언을 했고, 다 지금 이재명의 공무원들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감옥 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도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이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실체적 사실관계가 이러한데 어떻게 이재명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고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고 판단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우리법 연구회나 이재명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나를 협박했다. 이런 식으로 국감에서 국민의힘당 의원이 송곳 같은 질문을 해갖고 답을 한 게 아니라, 지들이 완벽하게 차려놓은 밥상을 국감을 차려놓고 민주당 의원이 짜여진 각본대로 질문을 하고 이재명이 답변을 하는, 그걸 갖다가 지금 판단한 거예요. 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인섭의 로비로 성남시가 자연녹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그런 아버지가 불려주신 임야나 이런 거 갖고 있지만, 어떤 그 용도가 제한돼 있는 농림지역이라든지, 정말 과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도로도 인접이 안 돼 있는 맹지라고 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제한이 돼 있는 그런 땅을 헐값 한 7억 정도의 그 부지를 사가지고 7,700억 원. 근데 백현동 이 부지가 개발을 할 수 없는 부지를 갖다가 헐값에 산 거죠. 헐값에 사가지고 이걸 갖다가 용도 변경을 준 주거지역으로 성남시장에 불과했던 이재명이가 무려 4단계나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서 7억에 매매한 땅을 7,700억 원에.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1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나왔다. 이 사건은요,
공범들도 다 인정을 했고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이 김인섭이라든지 땅을 산 정바울 이런 놈들 다 실토했어요. 하고 대법원 판결 확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사건을 갖다가 1.7%, 1%의 확률로 우리법 연구회의 이 지독한 놈들이 이재명에게 무죄를 준 그런 대형 토착비리 사건이다.